아침 3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든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시간을 탐색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자기 성찰과 개인적 성장의 독특한 순간임이 입증됩니다. 조용하고 어둠에 쌓인 이 일은 아침 시간은 깊은 성찰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일상생활의 방해 요소 없이 마음은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를 숙고하는 데 필요한 평화를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을 명상에 대한 초대, 자신의 존재와 연결하고 정신에 영향을 공급하는 의식을 실천하기 위한 초대로 간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을 일기를 쓰며 반의식 상태에서 나타나는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는 데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에 대한 명확성과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면서 명상을 선호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는 행위는 자기인식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시간의 창은 삶에 대한 은유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둡고 불확실하지만 잠재력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면서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이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직면하면서 더욱 강해지고 더욱 깨달아지는 사람의 내부 과정을 반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침 3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의 통과 의례이자 의도를 새롭게 하고 선택을 다시 생각하고 개인의 여정을 재정립하는 시간이 됩니다. 과학은 새벽의 신비,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몸과 마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밝히는 데 전념해왔습니다. 신경과학과 수면 심리학 연구자들은 이러한 일정이 일주기 리듬, 생물학적 과정 및 정신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과학은 인체와 지구의 자연순환 사이의 본질적인 연관성을 밝혀냅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호르몬과 수면 주기 사이의 관계입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수면을 촉진하는 멜라토닌 생성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깨어난 사람들은 호르몬 부조화를 경험하여 각성감과 자기 성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상태는 성찰을 위한 독특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잘 관리하지 않으면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호르몬 측면 외에도 과학은 이 시간에 잠에서 깨어날 때 나타나는 심리적 영향도 탐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불안과 우울증을 포함한 강렬한 감정 상태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기분과 시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에게 이 기간은 일상의 걱정에서 벗어나 마음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열어주는 창의성과 영감의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전 3시에서 5시 사이의 시간은 종종 이 기간의 특별한 성격을 포착하는 용어인 골든아워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지평선에 새벽의 첫 빛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전환은 하루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숨겨진 잠재력의 깨어남을 상징합니다. 이 기간 동안 깨어나는 것은 저항 행위, 즉 의식적인 행동을 위해 수면의 관성을 거부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부담을 주지 않고 마음이 신선해지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솟아오르는 시기입니다. 이 시간 동안 글쓰기, 명상을 연습하거나 단순히 공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과 해결책을 발견합니다. 이 기간은 하루의 의도를 설정하는 데에도 이상적입니다. 맑은 정신과 휴식을 취한 신체를 통해 사람들은 목표를 시각화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단계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골든아워는 개인의 가치와 욕구의 행동을 일치시켜 목적의식과 방향성을 일깨우는 시간이 됩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의 인간의 의식은 다른 수준에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종종 평온함과 명료함을 동반하는 이러한 깨어남의 상태는 삶에 대한 확장된 관점을 제공합니다. 일상생활의 방해나 소음 없이 마음은 더 깊은 생각과 감정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인식은 자신과 주변 세계를 더 깊은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마음은 피상적인 걱정에서 벗어나 실존적 질문에 깊이 파고들어 삶의 목적, 현실의 본질, 모든 존재 간의 상호 연결과 같은 주제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명상이나 묵상을 수행하면 숨겨진 진실이나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이 드러나는 통찰의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영적, 철학적 전통에서 이른 아침 시간에 명상 연습을 권장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깨어난 마음과 결합된 이른 아침의 고요함은 내면의 탐구와 의식의 확장을 위한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많은 문화와 영적 전통에서는 오전 3시에서 5시 사이의 기간을 깊은 상징으로 간주합니다. 일부 전통에서는 천사의 시간 또는 영의 시간으로 알려진 이 시간은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장막이 가장 얇은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영적인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시간에 깨어난다는 것은 더 큰 힘과 연결되거나 신성한 메시지를 받으라는 부르심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영적 상징은 재생과 재생의 개념과도 관련이 있다. 밤이 낮으로 바뀌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삶과 죽음의 순환을 반영하는 에너지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마음이 더 수용적이고 환경이 내면의 침묵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도, 명상, 신성한 텍스트 읽기와 같은 영적 수행을 위한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특정 영적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의 상징이 여전히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침묵과 평화는 개인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삶의 경험에서 의미를 찾고 존재의 본질과 다시 연결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내면을 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명확성과 방향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인간의 뇌는 이른 아침 시간,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중요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 기간 동안 뇌는 깊은 잠과 깨어남 사이의 과도기 상태에 있으며 이는 인지, 기분 및 지각에 여러 가지 독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밤에 일어나는 주요 뇌 변화 중 하나는 수면 주기, 특히 REM, 래피드 슬리프, 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눈 운동, 생생한 꿈과 관련이 있습니다. 밤이 진행됨에 따라 REM 수면 기간은 더 길어지고 빈도도 높아지며 이른 아침 시간의 정점에 이릅니다. 이 단계에서 잠에서 깨어난 사람은 자연스러운 수면 주기가 중단되어 방향 감각 상실이나 혼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연구에 따르면 이른 아침 시간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같은 감정을 처리하는 뇌 부분인 편도체의 활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부 사람들이 이 시간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더 차분해지고 내성적인 느낌을 받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판적 사고와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의 활동도 감소하여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상태에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수면 조절을 담당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이른 아침 시간,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체내 멜라토닌 수치는 최고조에 달해 깊은 잠과 세포 재생을 촉진합니다. 이 과정은 신체가 하루의 스트레스에서 회복하고 다음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호르몬에는 항산화 특성이 있어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신체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멜라토닌 수치가 높은 이른 아침 시간 동안 신체는 조직 재생, DNA 복구, 새로운 세포 생성을 포함한 세포 복구 과정에 참여합니다. 아침 3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경우 멜라토닌의 역할을 이해하면 수면의 질과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빛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평화로운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실천은 멜라토닌과 세포 재생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는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뇌는 여전히 수면 주기, 특히 꿈이 가장 생생하고 강렬한 REM 주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단계에서 깨어나면 꿈의 잔재가 여전히 현실에 스며드는 반의식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꿈과 현실 사이의 모호한 경계는 창의성과 잠재의식 탐구를 위한 비옥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예술가, 작가, 창의적인 사상가들은 마음이 논리적 제약에서 자유롭고 특이한 연상에 열려있는 이 시기에 최고의 아이디어 중 일부가 나온다고 보고합니다. 이 꿈 상태는 무의식이 낮 동안에는 접근할 수 없는 방식으로 표현되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이 경계는 방향 감각을 혼란스럽게 하여 혼란스럽거나 불안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갑자기 깨어난 사람들은 실제와 상상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매혹적이고 충격적일 수 있는 경험입니다. 이 상태를 수면과 각성 사이의 전환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인식하고 이를 마음의 더 깊은 구석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의 조용한 시간에 많은 사람들은 하루 중 어느 때보다 더 명확하고 강력해 보이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보고합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는 종종 숨겨진 지혜, 각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고 외부 세계가 조용할 때 나타나는 깊은 지식과 관련됩니다. 이 시기에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변화하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의 방해 없이 마음은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으며 내면의 지혜가 스스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종종 이 목소리는 내려야 할 결정, 따라야 할 길, 받아들여야 할 진실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마치 이른 아침의 침묵 속에서 영혼이 말할 공간을 찾고 그 사람은 듣는 것을 더 잘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숨겨진 지혜는 명상, 기도, 단순한 묵상과 같은 수행을 통해 배양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에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의 더 깊은 수준과 연결되어 명확성, 목적 및 방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경청 과정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가장 진정한 가치와 직관에 맞출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개인적이고 영적인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침 3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는 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부름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조기 깨달음은 종종 행동 촉구, 성찰의 필요성, 영적인 연결에 대한 초대 등 더 큰 무언가가 전달하려고 한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 영혼의 부르심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침대에서 일어나 글쓰기, 창작, 또는 단순히 생각을 하는 등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참을 수 없는 충동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미묘하게 상기시키거나 자신의 본질과 다시 연결하라는 초대입니다. 이 요청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 관계없이 이를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름을 무시하거나 저항하면 안절부절 못하거나 불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이에 응답하면 새로운 이해, 기회 및 성취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나는 것은 영혼이 부르고 사람이 그 초대에 응답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간인 영적 각성에 대한 은유가 됩니다. 침묵 속에서 우주와 연결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심오한 경험이며 특히 조용한 아침 시간에 더욱 그렇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는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으며 이 시간의 고요함은 명상과 영적인 연결의 상태에 빠져들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순간 침묵은 단지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주의 에너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유형의 존재이다. 이러한 연결은 명상, 기도 또는 단순히 자연 관찰과 같은 실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침묵을 지키면 호흡의 리듬, 심장 박동, 바깥바람의 속삭임 등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는 미묘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세부사항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우주의 표현이며 이를 조정함으로써 사람은 훨씬 더 큰 것의 일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침묵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종종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혼란스러운 생각을 몰아냅니다. 이는 직관이 꽃피울 수 있는 내부 공간을 만들어 이성적 논리를 넘어서는 통찰력과 이해를 드러냅니다. 종종 이러한 계시는 내면의 확신,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이해로 다가옵니다.
침묵 속에서 우주와 연결되면서 사람들은 하루 중 다른 어느 때에도 찾기 힘든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평화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영혼에 영향을 공급하는 차분한 존재입니다. 이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은 목적의식과 명확성을 발견하고 다가올 날의 도전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고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침묵 속에서 우주와 연결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평온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더 큰 이해를 가져오는 변혁적인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생 동안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하여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뇌의 능력인 신경가소성은 현대 신경과학에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였습니다. 뇌의 이 매혹적인 특성은 정신 재프로그래밍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립된 사고와 행동 패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연습과 올바른 의도를 통해 마음을 재프로그램하여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심지어 인지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신경과 소성 과학은 뇌가 고정된 개체가 아니라 경험, 생각, 감정에 반응하는 역동적인 기관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기술을 연습할 때마다 우리의 뉴런은 새로운 연결을 설정하고 이러한 새로운 행동을 지원하는 회로를 강화합니다. 이 과정은 뇌의 형성 가능성이 높은 어린 시절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에도 계속됩니다. 정신 재프로그래밍은 신경과 소성을 활용하여 제한적인 신념을 수정하고 부정적인 패턴을 대체하며 새로운 내부 현실을 만듭니다. 이는 시각화, 확언, 집중 명상과 같은 실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이나 원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시각화함으로써 해당 이미지와 관련된 신경회로가 강화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동이 더욱 자연스럽고 자동화됩니다. 또한 정신적 재프로그래밍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불안 및 우울증과 같은 상태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반추보다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에 집중하도록 마음을 훈련함으로써 이러한 조건을 뒷받침하는 신경 경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과학은 시간과 연습을 통해 두뇌가 말 그대로 재배선되어 더 건강하고 낙관적인 세계관을 지원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간단히 말해서 신경과 소성은 인간의 변화 잠재력에 대한 강력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두뇌의 포로가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목표와 열망을 더 잘 충족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재프로그래밍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삶을 변화시켜 보다 균형 잡히고 생산적이며 만족스러운 존재를 위한 길을 닦을 수 있습니다. 의식적 창조는 고의적인 생각과 의도를 통해 현실을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창의적이라는 생각에 기초하여 이 수행은 우리가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 물리적 세계에 나타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힘은 단지 이론적인 힘이 아니라 욕망, 목표, 개인적 변화를 가져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입니다. 본질적으로 의식적 창조는 우리가 우주를 수동적으로 관찰하는 단순한 관찰자 이상이라는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현실 형성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참여자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원하는 결과를 시각화함으로써 우리는 내부 상태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들은 종종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현실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의 힘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집중하고 규율 있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정기적인 명상이나 성찰 연습이 포함됩니다. 마음이 통제할 수 없이 방황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마음챙김 창조는 생각하고 있는 것에 완전한 주의를 기울이고 생각이 의도 및 목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식적인 창조는 또한 같은 것이 같은 것을 끌어당긴다고 가정하는 끌어당김의 법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풍부하든 부족하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동일한 생각을 반영하는 상황을 끌어당깁니다. 따라서 성공, 사랑,
번영에 대한 생각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춤으로써 사람은 이러한 특성에 공감하는 경험을 끌어들이는 에너지 장을 만듭니다. 그러나 의식적인 창조는 단지 긍정적인 사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정렬된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생각과 의도에는 원하는 목표를 뒷받침하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의식적인 생각과 의도적인 행동의 결합은 의식적인 창조를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로 만듭니다. 요컨대 의식적 창조에 있어서 생각의 힘은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면 놀라운 성취를 이룰 수 있는 힘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더 잘 인식하고 그것을 당신의 의도와 일치시킴으로써 사람은 자신의 가장 깊고 진실한 소망을 반영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과 의식 사이의 조화는 균형 잡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데 필수적입니다. 의식은 우리가 일상적인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주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데 사용하는 마음입니다. 대조적으로 잠재의식은 의식 수준 아래에서 작동하는 기억, 신념, 습관의 방대한 저장소입니다. 마음의 이 두 부분은 별개로 보일 수 있지만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 두 부분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신적, 정서적 안녕의 기본입니다. 잠재의식은 종종 빙산에 비유되는데 물 위에 보이는 작은 부분은 의식적인 마음을 나타내고 물속에 잠긴 거대한 덩어리는 잠재의식을 상징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대부분이 잠재의식에 저장된 패턴과 신념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보여줍니다. 조화를 이루려면 이러한 숨겨진 요소를 표면으로 가져와 작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마음을 조화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자기 관찰과 성찰의 실천입니다. 여기에는 하루 동안 발생하는 자동적 사고와 감정적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중 어느 것이 잠재의식 패턴에 의해 주도되는지 식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함으로써 이를 다시 프로그래밍하고 제한적인 신념을 긍정적인 확언과 의식적인 목표에 더욱 부합하는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면과 명상은 잠재의식에 접근하고 의식적인 마음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또 다른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최면 중에는 의식이 이완되어 긍정적인 제안이 잠재의식에 직접 주입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명상은 의식적인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잠재의식의 지혜가 드러나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또한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식과 잠재의식의 조화가 필수적이다. 사람들은 종종 깊은 잠재의식적 신념과 충돌하는 의식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좌절감과 자기 파괴를 초래합니다. 마음의 이 두 부분을 정렬하면 진행을 방해하는 내부 저항이 없기 때문에 목표를 보다 유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의 조화는 섬세하지만 강력한 춤이며 잘만 행해지면 균형과 명료함, 성취감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의 이 두 가지 측면을 일치시키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가장 깊은 가치와 욕구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의 시간은 진정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깊은 침묵과 성찰의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이 기간에 깨어나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반성, 명상, 개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찾습니다. 이 아침 시간은 종종 영적, 정신적 재생의 관문으로 일컬어지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른 아침이 그토록 변화무쌍한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제공하는 평화로운 분위기 때문입니다. 교통소음, 전화 알림 또는 업무 요구와 같은 일상의 일반적인 방해 요소 없이 마음은 더 깊은 문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온한 상태를 통해 사람들은 하루 중 다른 시간에는 어려울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른 아침은 마음이 잠과 깨어남 사이의 전환 상태에 있는 시간입니다. 이 한계 상태는 종종 창의적인 통찰력 및 직관적인 계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잠재의식이 여전히 활동하고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이른 아침 시간에 최고의 아이디어 중 일부가 떠오른다고 보고합니다.
이러한 정신 활동의 독특한 조합은 개인의 변화를 위한 비옥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명상이나 기도를 위해 이른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종종 활력과 명쾌함을 경험합니다. 이 깊은 성찰의 시간을 통해 사람들은 감정을 처리하고 내부 갈등을 해결하며 좀 더 집중적이고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다가올 하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규칙적으로 실천하면 규율감과 삶에 대한 통제력이 생기고 목적의식과 방향 감각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새벽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밤이 낮으로 바뀌면서 과거의 걱정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갱신의 상징은 강력하며 새로운 습관을 채택하는 것부터 목표와 열망을 재평가하는 것까지 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요컨대 새벽의 변혁적 경험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독특한 기회이다. 이 기간을 활용하여 내면의 자아와 연결되고 삶에 대해 성찰함으로써 사람들은 그날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더 큰 명확성, 목적 및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은 육체적으로 깨어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더 충만하고 충만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 정신적으로 깨어나는 시간이 됩니다. 명상과 감사는 결합되면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두 가지 강력한 관행입니다. 마음을 집중하고 정신이 명료한 상태를 달성하는 수련인 명상은 종종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향상하며 전반적인 웰빙을 촉진하는 데 사용됩니다. 반면에 감사는 상황에 관계없이 삶의 좋은 점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실천은 함께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긍정적인 순환을 만들어 더 큰 만족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침묵 속에 앉아 있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자기 지식과 성찰의 과정이다. 명상을 통해 사람들은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방법을 배우며 걱정과 긴장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평온함과 명료함이 번성할 수 있는 정신 공간을 만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기적인 명상 연습은 스트레스가 더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감정이 더 건강한 방식으로 처리되는 더 균형 잡힌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인생에 대한 사고방식과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행복 수준을 경험하고 우울증 증상이 적으며 정서적 회복력이 더 뛰어납니다. 감사는 마음의 초점을 결정과 걱정에서 벗어나 삶의 축복과 긍정적인 측면으로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감사는 기분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고 보다 긍정적인 세계관을 촉진합니다. 명상과 감사가 결합되면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긍정적인 생각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며 감사는 인식과 감사로 그 공간을 채웁니다. 이 조합을 통해 사람들은 외부 상황에 관계없이 만족과 내면의 평화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 중에 감사를 실천함으로써 사람들은 현재와의 연결을 더욱 깊게 하고 현재 순간을 온전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합된 실천은 신체 건강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생성이 감소하며 감사하는 마음은 심혈관 건강 개선 및 면역체계 강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함께 이러한 관행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 건강한 삶을 촉진합니다. 결론적으로 명상과 감사의 힘은 우리가 세상을 보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일상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사람들은 더 큰 내면의 평화와 만족, 그리고 우주와의 더 깊은 연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감정적, 육체적 웰빙이 삶의 어려움에 맞서기 위한 견고한 기반이 되는 더욱 균형 잡힌 삶이 탄생합니다. 창의성은 침묵 속에서 피어납니다. 정신이 방해받지 않고 방황하고 새로운 영역을 탐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침묵은 중단 없이 아이디어를 배양하고 개발할 수 있는 깊은 사고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묵묵히 미래를 그리는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닌 혁신과 꿈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실천입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의 조용한 시간에는 창의적 잠재력이 극대화되어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보다 명확하고 의도적으로 상상하고 계획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면 마음은 진정한 창의성이 있는 가장 깊은 층에 접근할 자유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아이디어가 저절로 떠오르는 시간이며 종종 낮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합니다. 외부 소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과 비판의 목소리인 내부 소음도 조용해지고 혁신을 위한 비옥한 정신적 환경이 조성됩니다.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 침묵을 사용하는 관행은 역사상 많은 예술가, 작가 및 사상가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뛰어난 아이디어가 산만함 없이 상상력과 연결될 수 있는 고독과 침묵의 순간에 나왔다고 보고합니다. 이 과정은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입니다. 새로운 개념을 탐색하고 가정의 의문을 제기하며 가능성을 시각화하려는 의도가 포함됩니다. 또한 침묵 속에서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도 포함합니다. 지금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목표와 전략을 계획하고 정의할 때입니다. 침묵은 생각 사이의 연결을 보다 응집력 있는 방식으로 보고 탐색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비전을 허용합니다. 침묵 속의 창의성은 창조 과정에서 집중된 에너지와 기쁨을 느끼며 활동에 완전히 참여하는 마음 상태인 흐름, 뇌의 개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침묵은 마음이 생산성과 혁신이 극대화되는 이 상태로 들어가도록 허용하는 촉매제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침묵은 창의성을 발휘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침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사람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미래 비전을 키울 수 있는 창의적인 깊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창의적인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가 단순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창조되는 일이 되는 목적과 방향 감각을 제공합니다. 현재 순간에 존재하는 것은 정서적, 정신적 웰빙을 위한 기본 개념입니다. 과거를 다시 방문하거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등 마음이 방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불안, 후회 또는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현존, 즉 마음 챙김을 수행함으로써 사람들은 더 큰 내면의 평화, 정신적 명료함,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에 대한 연결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순간에 존재하는 것은 단순한 연습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생활 방식입니다. 이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현재 활동이나 경험을 완전히 인식하고 참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서두르지 않고 식사를 즐기는 것, 대화 중에 누군가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현존할 때 매 순간이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현재 순간에 존재하는 것의 중요성은 보다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방식으로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감정이나 잠재의식 패턴에 따라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마음 챙김은 반성과 선택을 위한 공간을 허용하는 잠시의 휴식을 허용합니다. 이는 개인의 가치와 목표에 더욱 부합하는 현명한 결정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순간에 존재하는 연습을 하면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음 챙김은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줄이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며 심지어 면역 체계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존재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함께 있을 때 그들은 가치 있고 경청받고 있다고 느끼며 이는 유대감을 강화하고 공감과 이해를 촉진합니다. 상호작용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듣고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배려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현재에 존재하는 것의 중요성은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이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부터 관계,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까지 삶의 모든 측면을 풍요롭게 하는 실천입니다. 온전한 존재감을 함양함으로써 사람들은 인생이 제공하는 모든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더욱 완전하고 만족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새벽은 새로운 시작과 극복의 기회를 상징하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어둠이 빛에게 자리를 내주고 우리를 가로막는 한계와 두려움을 마주하고 극복할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벽이 어둠 속에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도전에 맞서기 위한 영감과 용기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의 한계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이러한 장벽에 맞서겠다는 의식적인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햇빛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오랫동안 품어온 두려움과 스스로 부과한 한계에 맞서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와 결단력이 회복됩니다. 지금은 개인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일찍 일어나 새벽을 즐기는 습관은 회복력과 규율을 높이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에 일어나는 훈련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 동일한 훈련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운동, 명상, 하루 계획 등의 활동을 포함하는 아침 일과를 확립함으로써 사람들은 두려움과 한계에 맞서는 데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새벽은 재생의 자연환경을 제공한다. 해가 뜨면 자연광은 뇌의 세로토닌 생성을 자극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개선하고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세로토닌의 이러한 증가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없애고 하루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하고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합니다. 새벽의 한계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에는 자기 반성을 실천하고 명확한 의도를 세우는 것도 포함됩니다. 주변 세상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인 이른 아침 시간은 발전을 방해해온 두려움과 한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차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날의 의도를 설정함으로써 사람들은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행 계획을 단계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새벽은 개인의 극복을 위한 큰 잠재력이 있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새로운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사람들은 새로운 관점과 결단력으로 두려움과 한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어둠을 뒤로하고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재탄생의 시간입니다. 개인 변화의 여정은 성장, 자기 발견 및 진화의 지속적인 경로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최고 버전이 되기 위해 평생 동안 참여하는 과정입니다. 이 여정은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전과 좌절, 그리고 큰 발전의 순간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러나 이 길의 각 단계는 배우고, 발전하고, 우리가 실제로 누구인지에 더 가까이 성장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인적 변혁의 여정의 시작은 흔히 위기나 깨달음의 순간, 즉 사람이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직업 변화 또는 건강 위기와 같은 중요한 삶의 경험으로 인해 촉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의 순간은 종종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변화를 위한 촉매제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내면을 바라보고 자신의 약점에 맞서고 성장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도록 강요합니다. 여정이 진행됨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의 변화를 지원하는 실천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명상, 치료, 새로운 기술 개발, 건강한 습관 채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 관행은 변화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며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계속 전진하는 데 필요한 회복력과 용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개인 변형 여정의 중요한 측면은 자기 수용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모든 부분, 즉 그림자와 빛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을 용서하고 성장이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포함됩니다.
자기 수용은 사람들이 더 많은 연민과 덜 자기 비판적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적 변화의 여정은 또한 목적의 발견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사람들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이끄는 목적의식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목적은 직업, 열정, 영적 소명과 관련될 수 있으며 삶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목적을 염두에 두면 선택이 더 쉬워지고 여행을 계속하려는 동기가 새로워집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적 변화의 여정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보람 있는 노력 중 하나입니다. 도전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지만 성장과 자기 발견을 위한 끝없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용기와 회복력, 열린 마음으로 이 여정을 시작함으로써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더 큰 성취감과 목적, 내면의 평화가 있는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재발견하려면 정말로 중요한 것에 대한 깊은 성찰과 연결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방해 요소 중에서 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은 동기를 새롭게 하고 개인의 가치에 더욱 부합하는 길을 따르기 위한 명확성을 가져오는 변형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편적 의식과 연결되는 것은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고 느끼는 경험입니다. 이러한 의식 상태는 개인의 자아를 넘어 인식을 확장하여 모든 사물의 상호 연결성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전체에 대한 소속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샤머니즘은 영적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더 높은 차원의 의식과의 연결을 촉진합니다. 무당은 의식, 성가 및 영적 여정을 통해 개인을 치유 및 자기 발견 과정으로 안내하여 영성과 자연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촉진합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사람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내부 혁명입니다. 오래된 패턴을 버리고 더 건강하고 생산적인 새로운 행동을 채택하려면 규율과 자기인식이 필요하지만 그 이점은 엄청나며 더 큰 웰빙과 개인적 성취로 이어집니다. 침묵은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강력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방해 요소가 사라지고 창의성이 꽃피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평화 상태에서는 의도를 시각화하고 표현하여 가장 깊은 소망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면의 힘을 깨우는 것은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종종 활성화되기를 기다리며 휴면 상태로 남아있는 재능, 기술 및 강점을 발견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깨어나면 이러한 잠재력을 통해 사람은 자신의 가장 큰 꿈과 야망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조 디스펜저 박사는 사고방식 변화에 대한 과학적 접근 방식으로 유명한 개인 혁신의 선두주자입니다. 신경과 소성과 마음의 힘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계를 극복하고 신념을 재프로그램하고 의식적인 사고를 통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도록 돕습니다. 일찍 일어나면 지속적인 발전이 촉진되어 반성, 명상, 계획을 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 습관은 규율을 강화하고 집중력을 향상하며 하루를 보다 생산적이고 의도적인 방식으로 살 수 있게 하여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습니다. 개인적인 변화는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사회도 변화시키기 때문에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가 더 나은 습관을 채택하고 더 많은 인식을 갖게 되면 그들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더 조화롭고 진화된 사회를 촉진하는 파급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여행의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의 시작입니다. 개인 변혁의 주기를 완료하면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문이 열립니다. 각 결말에는 갱신과 성장의 잠재력이 담겨 있으며 이는 약속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